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은 어쩌면 2022년을 거치면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수준의 도약 지점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부쩍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세계 4강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인도 등 강대국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전폭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순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제시되지만, 이번 영상에서의 강대국 순위는 CEO 월드 매거진이 선정한 2021년 강대국 순위를 기준점으로 삼겠습니다. 이때 선정 기준은 정치적인 안정성, 경제적 영향력, 국방 예산, 국가의 무기, 글로벌 동맹, 소프트파워, 군사력 등이었고, 참고로 기존의 강대국으로 자주 꼽혔던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은 각각 5위와 6위 추리를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9위 강대국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지난해 1년 내내 CBDC든 암호화폐든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이더니, 최근 미국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침체 시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CBDC에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상당히 선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정립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최대 라이벌 중국은 사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전폭적으로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글로벌 데뷔를 하게 됐고, 뒤에서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국가 주도로 전폭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까지 허용할지, 블록체인만 강화시킬지 이걸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러시아와 인도 모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허용하고 CBDC 발행 계획까지 밝히면서 중국 역시 머지않아서 비트코인 허용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주요 강대국들이 나서서 이렇게 CBDC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혁신을 기존의 입장을 개나 줘버려 스탠스로 홀딱 뒤집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통합회권 경쟁에서 무조건 싫다고 탄압하거나 멍 때리고 있다가는 변혁의 시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가 그동안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안이꼽게 느껴졌었던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조바심이 이제 막 본격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한 국가의 화폐를 발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만 준다면 누가 그 국가를 지배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조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의 말입니다. 어쩌면 이 한마디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 통화 경쟁의 본질이 다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난데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입장 선회까지 하면서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강대국들의 현황과 그 속사정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를 금지한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확 입장을 바꾸면서 양도세 30%로 선언한 인도 정부의 모습은 꽤나 전폭적으로 느껴집니다. 암호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놓고 규제하겠다라는 점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인도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는 회색지대에 있다, 이걸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경마나 베팅 등 투기성 거래에서 얻은 소득을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과세안을 도입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CBDC 출시 시점까지 못 박은 인도와 함께 투자자들을 놀라게 만든 곳은 러시아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과정에서 국제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퇴출될 가능성까지 거론됐었던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암호화폐 합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외환 송금길이 막히게 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대안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건데,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러시아 재무부를 중심으로 5월까지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감독기관 지정, 12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과 보고 메커니즘 마련,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발표해버렸습니다.
이런 발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2월 11일 안에 암호화폐 규제 초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금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스위프트 탈출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나오더니 하루 이틀 사이에 국가 정책이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로드맵 지지 의사를 홀로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미 외환 송금로 차단에 대한 대안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정책적으로 마련되는 단계로 접어든 만큼 국가가 주도권을 쥔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는 CBDC의 발행 역시 시간 문제라는 평이 우세합니다. 중국은 앞선 영상들에서 살펴봤듯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걸 구현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공식화하면서 비트코인 폭락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위안화 개발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한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글로벌 대비는 공산당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트코인 탄압, 앞에서는 CBDC 적극 개발, 뒤에서는 블록체인 생태계 적극 구축. 따지고 보면 가장 짱구를 잘 굴린 전략을 짜왔던 게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과 3강 러시아, 4강 인도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껴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차원적으로는 산업 자체가 워낙 급성장하다 보니까 제도권으로 집어넣어서 과세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팬데믹 대응으로 여기저기서 돈줄 막혔다고 난리고 인플레이션이 뭐니 말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주 그럴싸한 신산업 과세 대상이 짠 하고 등장해버린 겁니다. 이런 1차원적인 목표 달성의 이면에는 사실 더욱더 심층적인 목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를 통한 통화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없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기회로 만들어 보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죽이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디지털 위안화 띄우기였습니다. CBDC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통화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는 먼저 치고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그동안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많은 나라들이 안 입고 온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국제 결제 통화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 달러화나 미국 재무부 증권을 어쩔 수 없이 준비 자산으로 비축해둬야 했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외화 부족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러 국제 결제 시스템이 보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은 어쩌다 보니 특정 외국인이나 외국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나름의 특권을 누려왔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이게 가장 꼴보기 싫었던 게 단연 중국 정부였고 일찌감치 블록체인의 가치를 알아봤던 중국 공산당이 무려 2019년부터 블록체인을 국가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때부터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최근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합류하면서 주목받았던 중국의 BSN이 바로 중국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입니다. 이미 이더리움과 솔라나, 테조스 등의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정도로 전폭적인 생태계 확장을 읽어가면서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이런 야심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중국은 국가주도 CBDC와 블록체인 개혁에 있어서 아직 후발주자 국가들에게는 어쩌다 보니 나름의 롤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주요 강대국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통화 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 때 가장 멍 때리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암호화폐 업계를 괴롭혔던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중국이 저 정도로 혁신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을 때 리플이 증권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법적 싸움이나 하고 있는 게 세계 최강 미국의 규제기관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뒤늦게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분위기 파악이 됐는지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잠재력과 뱅킹 영향 이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확장이 미국 연준 통화 정책의 안정성에 끼치는 잠재적인 영향과 대응 방안을 조사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하락할 때 투자자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를 선호하고
이건 시장 침체 시 스테이블 코인이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량 인출, 대량 상환은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유동성 품질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연준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CBDC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월 20일 40조 분량의 CBDC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 이때 연준은 디지털 달러가 그러니까 CBDC가 현재 금융체제를 매개로 거래될 경우에 미국에 가장 적합한 통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 발표는 특정 결과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연준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달러 발행 수요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정도로 좀 두루뭉술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 기능성에 대해 호평을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달러 CBDC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미국 CBDC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입장 변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CBDC가 현재 대중이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와는 다르다. 미국 CBDC는 상업은행이 아닌 연준 이사회가 책임지는 프로젝트다. 신용 또는 유동성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운용 중인 디지털 화폐와는 다르다. 특히 CBDC의 이점은 이를 통해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이 개선돼서 금융통합이 확대될 것이다. 미국은 CBDC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연준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각국의 CBDC 발행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변수는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민간 암호화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러시아와 인도는 암호화폐 규제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미국도 이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은 기존 비트코인 금지 입장에서 변화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지만 중국 역시 결국에는 기존 입장을 뒤집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 달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같이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혁신과 CBDC 혁신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중앙화된 CBDC 통제권만으로는 한계점이 상당히 분명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CBDC는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정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블록체인이고 비트코인이고 나발이고 화폐 권력을 민간에 다 넘길 수 없기 때문에 CBDC는 당연 수순으로 가는 것이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선 암호화폐 발전을 짓누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세트로 받아들이고 마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사회적으로 흡수된 것과 같은 과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차세대 인터넷 웹3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외교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동유럽에 미군 3,000명 증강 결정을 내린 뒤에 중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를 밝히면서 양국이 미래에 대한 열망의 모델이 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열망,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시대의 화폐 패권을 둘러싼 2등과 3등의 야심이 깔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TV 토크쇼에 패널로 출연해서 앞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야구 생중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껄껄 웃었던 게 바로 1995년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5년 뒤에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고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웹 2.0 시대가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작 단계의 웹 3.0에 들어와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탈중앙화로 상징화되는 이 공간 안에서 차세대 혁신을 경험하면서 심지어 이 산업에 투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디파이 송금, 스테이킹, NFT 거래 등은 기존의 금융 질서와 완전히 배치되는 탈중앙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패권의 이동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폭적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그 과정에 있고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화 패권이라는 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강대국 4개 나라가 최근 보이고 있는 입장 변화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시장 전반의 거시적인 흐름 이해하시는데,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를 앞서 누구보다 먼저 이 시장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모두 선구안에 걸맞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